안녕하세요. 35년 경력 한방수면클리닉 원장 이수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새벽 각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어제도 한 환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원장님, 매일 새벽 3시 정각에 깨요. 시계도 안 봤는데 눈 떠서 시계 보면 딱 3시예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개원 초기에는 단순히 불면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5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았어요. 반복적으로 같은 시간에 깨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특정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시간대에 깨워서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처럼요. 제가 진료했던 김 사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0대 중반의 사업가였는데 매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깼습니다. 처음엔 사업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했죠.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 술자리가 잦고 화를 참는 일이 많더라고요. 간 기능 검사를 해보니 역시나 지방간과 간 수치 상승이 있었습니다. 새벽 1시에서 3시는 간이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간이 과부하 상태면 이 시간에 깨는 겁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새벽 4시에 기침하면서 깼어요. 알고 보니 만성 비염과 가벼운 천식이 있었죠. 새벽 3시에서 5시는 폐가 주도권을 갖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24시간 내내 각 장기가 교대로 일하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몸이 보내는 모닝콜이라고 부릅니다. 무시하면 큰 병이 되지만 잘 해석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신호죠. 오늘 제가 35년간 축적한 임상 경험과 수천 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깨는 시간대별로 어떤 장기가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개발한 3분 등지압법과 황금호흡법은 정말 효과가 좋아서 많은 환자분들이 극찬하셨어요.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푹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도 새벽에 깨서 고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몇 시에 깨시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의대를 다닐 때 가장 신기했던 게 좌우유주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장기들이 24시간 시간표를 짜놓고 교대로 일한다는 거예요. 마치 편의점 알바생들이 3교대 하듯이 말이죠. 처음엔 미신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임상에서 환자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특정 시간에 증상이 악화되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 진료한 박 교수님 사례가 기억납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었는데 매일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깼어요. 그 시간에 깨면 머리가 너무 맑아서 책을 읽거나 논문을 쓰곤 했대요. 그런데 이게 바로 간 시간이거든요. 간은 우리 감정, 특히 분노와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장기입니다. 박 교수님은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학교 정치에 분노가 많았어요. 억눌린 감정이 간을 자극해서 그 시간에 깬 거죠. 또 재미있는 건 새벽 3시에서 5시는 폐 시간인데 이때 천식 발작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응급실 통계를 보면 이 시간대 호흡기 환자가 급증해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 시간에 폐가 가장 활발하게 일하면서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새벽 5시에서 7시는 대장 시간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시간에 자연스럽게 배변 욕구를 느끼죠. 그래서 아침 똥이 황금똥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7시에 서화홉시는 의장 시간이라 아침밥이 잘 들어가고요. 이렇게 우리 몸은 정확한 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깨는 시간을 말해주면 어느 장기가 아픈지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90% 이상 맞습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현대의학도 이제는 이런 생체 리듬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생체시계 연구자들에게 돌아갔죠.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24시간 주기로 활동한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결국 동서양 의학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저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환자 치료 성공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수면제만 처방하는 게 아니라 깨는 시간대에 맞춰 해당 장기를 치료하니까 근본 원인이 해결되더라고요. 새벽 1시에서 3시, 이 시간에 자주 깨신다면 간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진료한 최 사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7세 중견기업 대표였는데 매일 새벽 2시 반에 깼습니다. 깨면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올라와서 이불을 걷어차곤 했대요. 처음엔 갱년기인가 싶었는데 남자였거든요. 상담해보니 회사 자금난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접대 술자리가 주 4회 이상이었습니다. 간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거죠. 한의학에서 간은 장군의 장기라고 합니다. 전략을 짜고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간을 너무 혹사시킵니다. 술, 야식, 화학물질, 약물, 거기다 스트레스와 분노까지. 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특히 억울함, 분노, 좌절감 같은 감정을 참고 사는 분들이 이 시간에 많이 깹니다. 간이 감정 해독까지 담당하거든요. 최 사장님도 직원들 앞에서는 늘 웃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하는 억울함도 컸고요. 저는 간 해독을 돕는 한약과 함께 특별한 처방을 했습니다. 바로 분노 일기 쓰기였어요. 매일 자기 전에 그날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쓰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해하셨지만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어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한 달 후에는 아침까지 푹 주무셨습니다. 이 시간대에 깨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는 처방은 이렇습니다. 첫째, 저녁 9시 이후 음주 금지. 간이 쉬어야 할 시간에 술 때문에 과로하면 새벽에 깹니다. 둘째,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레몬 한 조각. 간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오른쪽 옆구리 마사지. 간이 있는 부위를 부드럽게 문지르면 간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넷째, 감정 배출. 참지 말고 표현하세요. 운동이든 일기든 대화든 방법을 찾으세요. 실제로 제 환자 중 70%가 이 방법만으로도 새벽 각성이 개선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 이 시간에 깼을 때 절대 핸드폰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간을 더 자극합니다.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복식 호흡하세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신다면 폐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만난 김 선생님이 떠오르네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매일 새벽 4시에 기침하면서 깼습니다. 처음엔 감기가 안 낫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6개월째 계속되니까 불안해서 오셨죠. 진찰해보니 만성 비염과 가벼운 천식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폐가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시간이에요. 폐는 단순히 호흡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방어막 역할도 하죠. 그래서 알레르기, 천식, 비염 같은 면역 질환이 있으면 이 시간에 증상이 악화됩니다. 실제로 천식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새벽 3시에서 5시예요. 섬뜩하죠? 왜 이 시간일까요? 현대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때 코티솔과 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이 최저치가 됩니다. 기도를 열어주는 호르몬이 줄어드니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히스타민은 증가해서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집니다. 김 선생님의 경우 분필 가루와 학교 먼지가 주범이었어요. 30년간 분필 가루를 마셔온 거죠. 폐가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폐를 강화하는 한약과 함께 특별한 호흡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가 개발한 새벽 폐호흡법인데요. 새벽에 깼을 때 바로 누운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입으로 8초 내뱉습니다. 이걸 4-7-8 호흡법이라고 하는데 폐포를 골고루 확장시켜서 폐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놀라운 건 2주 만에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새벽 기침이 줄었고 한 달 후에는 새벽까지 푹 주무셨습니다. 이 시간대 각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추가로 드리는 조언입니다. 첫째, 침실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건조하면 기도가 자극받습니다. 둘째, 베개 높이를 조절하세요. 너무 낮으면 기도가 좁아져요. 셋째, 자기 전 유제품 금지. 가래를 만들어 기도를 막습니다. 넷째, 공기청정기는 필수.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더욱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라지차나 배즙을 자기 전에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폐를 촉촉하게 해주거든요. 새벽 5시에서 7시. 이른 아침에 깨시는 분들은 대장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작년에 제게 오신 정 부장님이 생각나네요. 52세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매일 새벽 5시 반에 배가 아파서 깼습니다. 화장실 가면 시원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변비와 설사를 반복했죠. 스트레스성 과민성 대장증후군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대장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이때 자연스럽게 배변 욕구를 느낍니다. 그런데 대장이 예민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 시간에 복통이나 불편감으로 깨게 됩니다. 정 부장님처럼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특히 이 시간이 고통스럽죠. 가스가 차거나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거나 배가 꼬르륵거리면서 잠을 깨곤 합니다. 현대인의 70%가 장 문제를 갖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불규칙한 식사, 인스턴트 음식, 항생제 남용, 스트레스, 이 모든 게 장을 괴롭히는 요인들이죠. 특히 장은 제2위 뇌라고 불릴 만큼 감정과 밀접합니다. 긴장하면 배가 아픈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정 부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월요일 아침이 가장 심했는데 주말 내내 월요일 회의 걱정을 하셨대요. 장이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받아낸 거죠. 저는 장을 편안하게 하는 한약과 함께 새벽 장 마사지를 처방했습니다. 배꼽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36번 문지르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게 장 운동을 도와서 가스 배출과 배변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 중요한 건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엔 음식을 먹지 마세요. 장이 쉬어야 할 시간에 일을 시키면 새벽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특히 야식은 절대 금물. 제가 환자들에게 꼭 권하는 장 건강 루틴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 프로바이오틱스 복용, 아침 식사 후 10분 산책. 이것만 해도 장 건강이 놀랍게 좋아집니다. 실제로 정 부장님은 이 방법으로 한 달 만에 새벽 각성이 사라졌고 매일 아침 시원한 배변을 하게 되셨어요. 지금은 황금똥 클럽 회원이라고 농담하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죠. 시간대와 관계없이 자주 깨신다면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해보세요. 제가 최근 가장 많이 보는 증상입니다. 현대인의 80%가 어느 정도 자율신경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작년에 오신 31세 스타트업 대표 최 씨가 전형적인 케이스였습니다. 하룻밤에 5에서 6번씩 깼는데 깰 때마다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렸대요.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했지만 이상 없다고 했죠.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하는 신경계예요. 심장박동, 호흡, 소화, 체온 조절 등을 담당하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며 작동해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늘 전투 모드인 거예요. 최 대표님도 그랬습니다.
낮에는 투자자 미팅, 밤에는 개발 작업, 주말도 없이 일했죠. 몸은 쉬고 싶은데 신경은 계속 긴장 상태. 이런 불균형이 수면을 망가뜨린 겁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특징적 증상들이 있습니다. 머리는 뜨거운데 손발은 차갑고, 가슴이 답답하고, 목에 뭔가 걸린 느낌, 소화불량, 어지러움, 다 해당되셨나요? 그럼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제가 개발한 자율신경 리셋 프로그램을 소개할게요. 첫째, 호흡법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둘째, 미주신경 자극법. 찬물로 얼굴을 씻거나 목을 마사지하면 미주신경이 자극되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최 대표님은 이 방법과 함께 한약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2주 만에 수면의 질이 개선되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어요. 지금은 회사도 잘 되고 건강도 회복해서 일석이조라고 좋아하십니다. 중요한 건 자율신경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회복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디톡스가 중요해요.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교감신경을 자극하거든요. 이제 제가 수천 명의 환자에게 효과를 본 등지압법과 황금호흡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고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먼저 등지압법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 등에는 배수혈이라는 중요한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각 장기와 연결된 스위치 같은 거예요. 이 혈자리들을 자극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장기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제가 10년 전 개발한 3분 등지압법은 이렇습니다.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어 묶어주세요. 이걸 등 밑에 놓고 누우면 척추 양옆 혈자리가 자극됩니다. 목부터 허리까지 천천히 굴려가며 지압하는데 특히 어깨뼈 사이를 집중적으로 하세요. 여기가 불면증과 관련된 핵심 부위거든요. 하루 3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박 과장님은 이 방법으로 일주일 만에 수면제를 끊으셨어요. 마법 같다고 하시더군요. 다음은 황금호흡법입니다. 이건 미 해군 특수부대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한의학적으로 개량한 거예요. 편안하게 누워서 시작합니다. 배에 손을 올리고 코로 4초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립니다. 2초간 멈춘 후 입으로 6초간 내쉬면서 배를 완전히 비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내쉴 때 하고 소리내는 거예요. 이 소리가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이걸 10회 반복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몸이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 귀 마사지가 있습니다. 귀에는 전신에 혈자리가 모여 있거든요. 양손으로 귀를 잡고 위아래, 앞뒤로 부드럽게 당기고 문지르세요. 특히 귓불을 꾹꾹 눌러주면 머리가 맑아지고 긴장이 풀립니다. 이 3가지 방법을 자기 전에 순서대로 하면 수면제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의 85%가 이 방법으로 수면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부작용?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면 할수록 몸이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멜라토닌 분비를 정상화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안 옵니다. 제가 진료한 40대 주부 김 씨는 불면증 약을 5년째 먹고 있었어요. 약 없이는 잠을 못 잤죠. 그런데 생활 습관을 바꾸고 3개월 만에 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첫째, 아침 햇빛입니다. 기상 후 30분 내에 15분 이상 햇빛을 쬐세요. 이게 멜라토닌 분비 시계를 리셋합니다. 창문 너머 햇빛도 좋지만 직접 나가서 쬐는 게 10배 효과적이에요. 김 씨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햇빛을 쬐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둘째, 식사 타이밍입니다. 저녁은 잠자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위장이 활동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특히 야식은 수면의 적. 김 씨도 저녁 6시 이후 금식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셋째, 카페인 제한입니다. 오후 2시 이후 커피는 독이에요. 카페인 반감기가 5에서 6시간이라 오후에 마신 커피가 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김 씨는 오전에만 커피 한 잔으로 제한했습니다. 넷째, 스마트폰 관리입니다. 자기 1시간 전부터는 절대 금지.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을 파괴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세요. 김 씨는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는 아날로그 시계만 두었습니다. 다섯째, 침실 환경입니다. 온도는 18에서 20도, 습도는 50에서 60%, 그리고 완전한 암흑, 작은 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김 씨는 암막 커튼과 가습기로 완벽한 수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여섯째,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면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이 습관들을 3주만 지속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멜라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35년간 수만 명을 치료하며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약보다 강한 건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는 것.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꼭 실천해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푹 잘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고민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꼭 푹 주무세요.